20번부터 다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 중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층을 쓰고 어떤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었는지 서술하시오. 우리 실제로 여기 아까 방금 배웠다시피 해수의 층상 구조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는 혼합층, 주원약층, 심해층. 근데 여기에서 물어봤던 거는 어떤 구성 요소 중에서 층상 구조 중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층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앞에 있는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혼합층은 실제로는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혼합작용으로 인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다. 이렇게 거의 없는 층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바람에 의해서니까 직권과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다는 포인트로 적어줄 수 있죠. 자, 두 번째 서술형. 기권의 성수권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와 관련지어 설명을 하고 그와 같이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성층권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얘는 기온이 어떻게 돼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실제로 높아지는 층입니다. 높아지는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안정한 층이므로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층권에서는 기재하는 오존층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기온을 높여 이와 같은 기온 분포가 나타난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20번. 생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자, 지구 시스템의 수권에만 분포한다. 자, 생물권은 지구 시스템의 수권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직권, 땅에도 살고 있고요. 하늘에도 살고 있어요. 기권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주로 직권에서 얻는다.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로 직권에서만 얻는 게 아니고 실제로 먹이사슬에 의해서 생물권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권 광합성에 의해서 먹이활동에서 얻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자, 지금 기권으로부터 주로 광합성이나 호흡에 필요한 것을 얻는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권역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24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다 있죠. 자, 기읍.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딱 봐도 숫자가 제일 큰 태양 에너지겠죠.
니은 지구는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약 10%를 반사를 한다. 선생님, 얘 도대체 10번지 몇 번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요만큼이고요. 반사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이용해서 퍼센트지를 구할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17.3 곱하기 10의 6 와트분의 5.2 곱하기 10의 16수 와트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100%로 바꿔야 되니까. 선생님 이거 계산하는 거 안 썼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중학교 때나 이럴 때 퍼센트지 구하는 거 그거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 구해보면 30%가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10%가 아니고 30%를 우리가 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30%예요?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저는 대략적으로 여기 나눠주면 약 3배죠? 3배니까 한 33점 몇 퍼센트 나오는 약 30%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디귿.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각 변동의 에너지원이다. 맞아요. 지각 변동의 에너지원입니다. 자,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지구에서 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물수지 편향을 상호작용에 옮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증발은 A, 강수는 B. 정말 상식적으로 해양에서 대기를 이동하려면 해양의 물이 대기를 어떻게 이동할까 하면 증발밖에 없죠. 육지로 대기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해양으로 간다. 육지의 물이 어떻게 해양으로 가냐라고 했을 때 육지에서 해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C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동하는 거는 우리 지하수로 하천에 물이 유출된다는 물이 유출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읍 증발은 A, 강수는 B에 해당한다 했는데 우리 B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증발에 해당하고 있죠. 자, 니은 A 과정에서 육지의 에너지가 대기로 이동한다. 육지의 에너지가 대기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육지의 물이 증발하면서 대기로 에너지를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C 과정에서 의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육지에서 해양이 물이 이동하는 과정은 풍화, 침식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A와 B와 C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를 푸는 팁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A를 보시면 A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지 여기를 미리 적어놓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게 조금 빠르더라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기권과 생물권이구나. C는 직권에서 수권이구나. 사장님이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얘가 근원, 원인이 되는 친구고요. 얘가 영향을 받는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진, 해일,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그치, 지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얘는 직권을 의미하구나. 근데 해일은 바다에서 일어나는가? 바다는 수권이구나. 그래서 얘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겠네? 라고 했는데 여기 A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겠죠. 자, B는 광합성. 광합성이 뭐였지? 맞아.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주는 거였지. 그러면 얘는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맞네. 자, 디귿. C는 태풍 발생. 태풍이 어떻게 발생할까? 태풍 선생님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고 했던 거였어. 열대 해상은 수권이야. 근데 수권이랑 선생님이 기권이라고 했어. 수권이랑 기권. 근데 직권과 수권도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27번 이것도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라고 어렵게 너무 생각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탄소 이동과 에너지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는 실제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포함된 탄소가 식물의 포도당 형태로 저장되는 걸 의미하는 거야. 혹시 생물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 CO2라고 적혀 있죠. CO2에 포함된 탄소가 식물의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되므로 탄소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또한 광합성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가 포도당에 저장되면서 에너지의 이동도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28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침상 구조 중 일부에 대한 설명이다. A. 기권 중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이다. 기권 중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권이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권이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죠. 여기는 A는 대륙권입니다. B는 해수 중 수온이 가장 낮고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는 층이다. 해수가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면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입니다. 그 중에서 수온이 가장 낮은 층 제일 밑에 있는 심해층이겠죠. C. 집권 중 밀도가 가장 큰 층이다. 집권도 한번 차례차례 적어주면 지각, 렌틀, 외해, 내익입니다. 밀도가 가장 큰 층은 여기서 알다시피 내익. 자, A는 대륙권이다. 이거 맞고요. B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에서 활발한 층은 B가 아니고요. 얘는 혼합층이죠. 자, B와 C 모두 생물권에 분포할 수 있다. 둘 다 생물권,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생물권에 분포할 수 없습니다. 28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직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갑자기 기온을 알겠는데 밀도가 나오는데 왜 밀도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이런 그래프가 생소하다는 거지 선생님이 밀도에 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즉 공기의 밀도, 그냥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요. 공기의 밀도는 대륙권이 10건보다 높다. 자, 이거 보면 대륙권에서 밀도는 점점 줄어들다가 10건은 거의 없어요. 대륙권이 10건보다 당연하게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니은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 했지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대륙권과 중간권이 대류가 있는 층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가 아니고 기상현상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이 기상현상이. 지금 오존층이 없다면 50km 부근의 온도는 지금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오존층이라는 게 성층권에 분포하고 있죠. 근데 얘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된 층이 정층권이에요. 그래서 성층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오존층이 없다면 지금보다 그냥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흡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0번. 해수의 위돌별 층상 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A는 혼합층, B는 수온약층, C는 심해층이에요. 혼합층은 적도 지역이 위도 30도 지역보다 두껍다라고 적혀있어요. 적도 지역은 위도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도 30도 지역은 또 혼합층 그냥 눈으로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A층에서는 혼합층에서는 적도 지역이 위도 30 지역보다 작아서 눈에 봐도 얇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껍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B층은 수온약층인데 A층, 혼합층과 심해층이 실제로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왜냐하면 수온약층이 무슨 층이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간 H가 여기입니다. 구간 H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적도 지역이 자, H가 여기고요. 여기 보시면 위도 적도는 여기입니다. 볼게요. 심해층에 있고요. 적도 지역은 그리고 30도는 혼합층에 있어요. 깊이에 따라서 우리 여기가 혼합층이고 여기가 수온약층이고 여기가 심해층.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당연히 수온약층이 클 수밖에 없겠죠. 적도 지역이 위도 30도 지역보다 큰 게 아니고 작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조금 힘을 내봅시다. 자, 그림 가는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는 지구 내부의 층상 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A는 대륙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 C는 지각, F는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자, 가에서 1교차라고 되어 있는데 애들이 1교차를 잘 모르면서 1교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1교차는 하루의 온도 차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건 해일자 하루의 온도 차이가 얼만큼 나는 게 1교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하루에 그러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낮에는 막 더웠다.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럼 1교차가 정말 크겠지만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애들이 헷갈리는데 우리 열권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이 가장 많이 받는 층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매우 뜨겁겠지만 밤에는 태양이 없어지면 아예 차갑겠죠. 얘가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유지하려면 수증기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수증기라는 친구가 비열에 의해서 얘가 유지를 할 수 있고 지표복수, 대류복사에서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열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교차가 가장 큰 층은 공기가 희박할수록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기가 가장 희박한 거는 누가 봐도 D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층은 D입니다. 그리고 A, C, F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A, C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층이죠. 그리고 F도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A, C, F는 실제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A와 A는 대류권이고요. E는 상호작용, E는 지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32번. 아까 그 표 문제와 조금 다른 현상에 대한 문제죠. 자, 가는 대기와 해수에 순화한다 라는 걸 보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에너지. 그리고 나는 지진 화성 활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이제 에너지를 길니까 E라고 쓰겠습니다.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조력 에너지.
자, 가는 직권에서 지형의 변화를 일으킨다. 선생님, 태양에너지가 어떻게 직권의 변화,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가 물의 순환 과정을 이렇게 물의 순환 과정의 태양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자, 니은 방사선 원소의 붕괴열은 나의 에너지원이 하나이다. 맞아요. 실제로 방사선 원소는 지진과 화산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지열 발전을 이용하는 건 조력 에너지가 아닌 나인 지구 내부 에너지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3번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해양에서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해양에서의 증발량과 강수량을 그냥 눈에서 비교하면 돼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요. 얘는 322고 얘는 284거든요. 이은 지구 전체의 강수량과 증발량은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구 전체의 입장에서 강수량과 증발량은 같습니다. 자, 디귿 해양에서 유출된 물의 양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항상 같다라고 저희 설명을 했죠. 답은 5번입니다. 만약 요그 평형에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리고 평형에 깨질 때는 지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4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탄소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다. 기읍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기권의 탄소가 증가한다. 당연하게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이 그림처럼 기권에 대한 탄소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 산림 면적의 확대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을 감소시킨다. 산림 면적의 확대라는 거는 결국에는 광합성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디귿 화산 분출의 기권과 수권 탄소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34번은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은 그림으로 나왔던 문제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이 통합과학 기말고사 활동지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